예, 깜짝 놀랄만한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오전 장 시작과 동시에요.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7년 2,000선을 넘어선 지 약 14년 만인데요. 역시 가장 큰 동력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동학 개미들의 투자 열풍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진입하기에는 기초 자산의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은 감이 있어서 비교를 했을 때도 예금했을 때와 주식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이 훨씬 크죠. 저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조금씩 내려갈 예정이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더에 많이 넣겠고요. 이 올해만 10배 정도 넘었죠. 오늘 이 주식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철지 평론가님. 소액주주. 그러니까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3,000선까지 이끌었다 봐도 뭐 과언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소액주주, 크게는 큰돈 굴리시는 분들 포함해서 개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3,000 시대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산 순매수 규모가 60조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식 많이 샀어. 역대 기록이 2018년에 10조 원대였습니다. 그거의 6배니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샀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3거래에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4조 원 넘게 샀습니다. 첫날 거의 1조 원 가까이, 어제 또 1조 2천억, 오늘은 또 2조 원 넘게 이제 사게 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으로 이 수급이 펼쳐지게 되면서 외국인 또 기관들의 매물을 받아냈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보통 이런 형국이면 주가가 떨어질 때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받으면서 주가까지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었던 코스피 3,000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불안한 미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이 모르니까 믿을 건 주식밖에 없다. 이런 심리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유동성 장이라고 하죠. 돈이 시중에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예. 뭐 총통화량이라고는 M2는 3,000조도 넘었고요. 하루 만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1,100조 원 이상 지금 되고 있을 정도인데, 그 돈들이 일단 뭐 부동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뭐 전격 직진 뭐 합류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사연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실은 이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은 어느 정도 앞서 우리 앵커도 소액 투자자라고 얘기했지만은 예. 규모가 적게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도 나는 이제 집은 못 살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실은 이제 뭉칫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금리가 낮고 그 외에 돈 굴릴 데도 없고 뭐 부동산에 이제 규제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면 또 주식으로 가볼까 해서 이 돈까지도 오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전 국민들이 주식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을 뭐 좀 세련되게 머니 무브 뭐 이런 표현도 증권가에서 너무 많이 세련된 거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주식한다는 사람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정철지 평론가, 지금 3,000선 넘었는데 정말 3,300선까지 가는 건지, 그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네. 누군가는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 제 주변에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되게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데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3,000은 장중 3,000 돌파입니다. 3,000을 찍었다가 3,020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2,900, 그렇죠. 10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이제 완벽한 3,000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도 먼저 드리고요. 시중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3,200을 전망한 곳도 있고요. 외국계에서는 3,500도 뭐 부르고 있는데,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왔던 주가를 이끌었던 재료가 앞으로 언제까지 더 이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핵심은 뭐냐? 지금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 우리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뭐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그만큼의 시중에 돈을 풀고 있고,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정부도 이번에 또 뭐 2,000달러씩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돈 풀고 중앙은행도 돈 풀면서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이 되니까, 첫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2021년 한 해도 돈 계속 풀까? 라는 부분을 일단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고 두 번째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실물 경제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확인해 볼 그럴 타이밍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희망으로 먼저 굉장히 달려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물, 특히 소비 부분에 있어서가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다. 그것이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고민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말지 뒤늦게라도 결정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경기가 좋고 주식이 호황이면은 큰 걱정이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혹시 거품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천 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 투톱도 이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지금 주식이 올라가도 내가 이걸 뛰어드는 게 맞나 거품 아니야라는 걱정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금 얘기했던 실물과 주식 간의 그 괴리를 이야기했고요.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 사이에 빚 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가계부채가 1,900조가 넘었고요. 기업부채가 2,100조가 넘었는데 현재 기업 절반, 중소기업 절반은 벌어서 이자도 못 냅니다. 거기다 정부 부채 800조, 거의 5,000조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소비가 나와서 끌어올리는 것들이 좋을 텐데 여기에 대한 위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천 정말 괜찮을지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뉴스탑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